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어의 양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잊지 않으셨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영상을 자주 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사정을 다 정리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좀 더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계속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 주제를 좀 특별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의 채널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공부하실 때 베트남어 문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베트남어 전공 아니신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시지 베트남어 문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알아볼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어 문자, 역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베트남어 문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자, 그리고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즈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즈국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자가 먼저 사용되었고 나중에 즈놈이 태어나서 사용되었죠. 한자를 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베트남 역사와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베트남이 중국 남쪽에 위치한 나라이며 예전에 한 1000년 동안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베트남에서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예전에 중국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에 한자를 빌려와서 쓴 동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랑 베트남이 이렇게 과거에 한자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한국어에는 한자어, 베트남어에는 뜨한윗, 그러니까 한자에 의해서 단어 의미가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베트남어로 quốc gia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규정, 규정은 베트남어로 quy định 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들이 한자의 단어 의미에 의해서 생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서로 언어를 공부할 때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자를 쓰다가 나중에 베트남에서 중국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한 후에 이때는 베트남 사람이 자신의 고유 문자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자를 기반으로 즈음을 만들었습니다. 즈는 글자, 놈은 베트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말하면 베트남 글자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즈놈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한 기록 남긴 게 없지만 그냥 10세기쯤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즈놈은 물론 태어나도 한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문자를 동시에 같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17세기부터 많은 외국인 천주교 신부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베트남에서 아직 한자와 즈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 설교나
강론을 위해서 자신들의 문자로 베트남어를 기록해서 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어를 능숙한 그 최초인 신분인 프랑시코 더 피나라는 이분이 베트남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라틴 문자는 바로 쯔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드 드호데라는 이분은 라틴 문자 시스템화를 위해서 1651년 로마에서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사전을出版했습니다. 이 사전은 정말 베트남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 문자는 호대에 있는 그대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18세기 말에 쯔국어 라틴 문자를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교정 진행한 사람이 역시나 신문들이었습니다. 물론 문자를 너무 다르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하고 와, 이 자음은 호대 사전에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아니면 자, 냐, 라, 사, 이 자음들은 호대 사전에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쯔국어 라틴 문자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쯔국어 출현하자마자 바로 인정을 받고 널리 사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자와 쯔놈은 그 당시에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 역사적인 문자들이니까 쉽게 쯔국어 라틴 문자로 완전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식민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침략을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언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프랑스 식민 정부가 쯔국어를 널리 사용하도록 시켰습니다. 1879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문서들이 쯔국어 라틴 문자로 사용하도록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쯔국어 라틴 문자를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쯔국어는 프랑스 식민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자와 쯔놈은 사용 못하니까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태어난 지 300년이 넘은 쯔국어는 다른 언어와 역사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아주 어리고 젊은 문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한글과 비교해봐도 200년이나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베트남 쯔국어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공식 문자가 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도 요즘에는 베트남어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베트남어 초보자분들도 있고 마스터분들도 있는데 모두 베트남어를 선택해서 공부해 주셔서 저는 베트남인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어 문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셨죠? 사실 저도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문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베트남어 문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시니까 나중에 베트남어를 공부하실 때 좀 더 재밌고 흥미롭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